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아파트. 그곳에 78배 박순자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오래된 흑백 영화 같았죠. 젊은 시절부터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순자 여사는 낮에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죠. 민준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순자 여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 지혜를 데려온 후부터였죠. 처음에는 다정했던 며느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에게 누가 될까 싶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았죠. 며느리 지혜는 순자 여사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셔서 김치 좀 담가주세요. 어머니,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는데 잠시 와주실 수 있나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를 사오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들을 돌봤죠. 그녀는 그것이 아들 내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수술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십니다.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여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술비도 문제였지만 수술 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수술하고 나면 누가 좀 돌봐줘야 하는데. 엄마, 지혜도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민준의 말은 비수처럼 순자 여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순자 여사는 결국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며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홀로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 여사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어졌죠.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제 정말 힘들어. 요양원에 가야 할 것 같구나.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며느리 지혜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봤는데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직접 돌봐줄 수는 없다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순자 여사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짐 가방 하나에 평생의 흔적을 담고 그녀는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순자 여사의 눈에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보곤 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가끔 전화만 할 뿐 한 번도 요양원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는 더욱 듣기 어려웠죠. 순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요양원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식사, 가벼운 체조,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의 낮잠. 이따금 다른 어르신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마음을 터놓을 만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무료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원 간호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순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민준일 리는 없었죠. 누구일까 궁금증과 함께 낯선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는 낯선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녀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순자 어르신 되시죠? 저는 김은서라고 합니다. 은서는 자신을 한법무법인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자 여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서는 작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 전달해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낡고 바랜 종이었지만 익숙한 글씨체가 순자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30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편지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은서는 순자 여사의 표정을 살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의 남편 되시는 고 박영호님께서 사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유언 공증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전달될 유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산이라니 남편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죠.
그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남편은 재산 한 푼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유산이요.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요. 순자 여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유산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남편분께서 어르신을 위해 남기신 아주 특별한 유산입니다. 특별한 유산이라는 말에 순자 여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의 글씨체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홀로 남을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아내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였죠.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순자 여사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메마른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가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르신, 편지 내용은 이해가 되셨나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녀의 시선은 편지 아래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편분께서 평생 숨겨두셨던 어르신만을 위한 비밀의 장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곳에 어르신께서 찾으셔야 할 진정한 유산이 있습니다. 비밀의 장소, 진정한 유산. 순자 여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특별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순자 여사는 변호사 김은서 씨가 건넨 서류 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남편의 편지에 고정되어 있었죠. 편지에는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과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오. 내가 숨겨둔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요. 남편의 글은 순자 여사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깨달았죠. 은서는 순자 여사가 편지를 다 읽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서류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뭉치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투박한 지도였죠. 지도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몇 군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은서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남편분께서 생전에 직접 그리신 지도입니다. 어르신께서 찾으셔야 할 유산이 있는 장소를 표시한 것이죠. 하지만 이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가 아닙니다. 남편분께서 중요한 단서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순자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서라니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단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은서는 지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곳에 표시된 기호들은 남편분과 어르신만이 아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어르신의 추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순자 여사는 지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도 위를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기억이 희미해진 탓일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표정을 읽었는지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남편분께서 어르신을 위해 남기신 것이니 분명 어르신만이 알 수 있는 단서일 겁니다. 순자 여사는 은서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도에는 작은 연못 그림과 함께 우리의 시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연못.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을 시작했었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곳인가. 순자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르신,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작은 연못이 있는 동네였죠.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르신이셨네요. 남편분께서 어르신을 믿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서를 찾으셨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 잊었던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벗어나 홀로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지도가 가리키는 진정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자 여사는 남편이 남긴 지도를 품에 안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있었죠. 그녀는 변호사 김은서 씨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가시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동행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순자 여사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님께서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은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어르신을 위해 남기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여사는 은서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을 느꼈죠.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요양원의 외출 허락을 받고 은서와 함께 첫 번째 여정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두렵기도 했죠. 은서는 순자 여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순자 여사의 불편한 몸을 배려하며 걸음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지도가 가리키는 첫 번째 장소, 오래전 순자 여사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작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빽빽한 자동차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죠. 얼마 후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은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억 속의 작은 연못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못 주변은 예쁜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연못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은서의 말에 고개를 들어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주변은 변했지만 연못의 잔잔한 물결은 그녀의 기억 속 그대로였죠. 순자 여사는 천천히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나누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풋풋했던 첫 만남, 수줍었던 고백,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가 추억에 잠긴 사이 지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도에는 연못 주변의 특정 나무 아래 작은 돌멩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은서는 순자 여사를 부르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나무 기억나세요? 순자 여사는 은서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유난히 키가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 나무 아래서 남편이 저에게 꽃을 주었죠. 순자 여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서는 나무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멩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돌멩이 한쪽에 작게 새겨진 이응희의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이름인 영호의 초성이었으니까요. 은서는 돌멩이를 순자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첫 번째 단서인 것 같습니다. 순자 여사는 돌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돌멩이 뒷면에는 또 다른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순자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편이 말한 우리의 꿈은 또 무엇일까요? 순자 여사는 손에 쥔 돌멩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글자와 그 아래 나열된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퍼즐을 풀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통 모르겠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은서는 돌멩이를 건네받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들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닐 겁니다. 남편분께서 어르신께만 전하고 싶었던 특별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은서의 말에 순자 여사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남편이라면 분명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단서를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돌멩이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돌멩이의 숫자를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디사이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지친 얼굴로 은서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둔한 걸까요? 은서는 순자 여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분께서 숨겨두신 것이니 쉽게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혹시 남편분과 어르신만의 특별한 암호나 기념일 같은 것이 있었나요? 은서의 말에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그녀가 결혼했던 날짜였습니다. 결혼 기념일. 혹시 그건가요? 순자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 여사는 남편과 결혼했던 해와 날짜를 이야기했습니다. 은서는 돌멩이의 숫자를 결혼 기념일 날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이 숫자들이 결혼 기념일 날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서의 말에 순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돌멩이에 새겨진 숫자들이 결혼 기념일 날짜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숫자는 의미를 알 수 없었죠. 은서는 남은 숫자들을 보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분께서 이 숫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순자 여사는 남편과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평소에도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꿈에 관련된 숫자들을 중요하게 여겼죠. 우리의 꿈. 순자 여사는 돌멩이 뒷면에 새겨진 그 글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과 함께 꾸었던 오래된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오순도순 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남편은 평생 돈을 모으고 있었죠. 순자 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이 숫자들이 그 꿈과 관련된 것일까요? 그녀는 남편이 평생 모았던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순자 여사는 은서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그 꿈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 여사는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편이 했던 노력들을 은서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돌멩이의 숫자들과 지도를 다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확신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남편분께서 꿈꾸셨던 그 집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순자 여사는 은서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자신을 위해 그런 준비를 해두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순자 여사는 은서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이 평생 꿈꾸었던 그 집, 그곳에 자신을 위한 유산이 숨겨져 있다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서는 돌멩이에 새겨진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얼마 후 은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여기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작은 마을이네요. 순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송은 남편의 고향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이 평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집을 마련해 두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은서는 순자 여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곳으로 가보시겠어요? 순자 여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봐야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인데.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요양원 측에 순자 여사의 장기 외출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측에서 걱정했지만 은서의 설득과 순자 여사의 강한 의지 덕분에 결국 외출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짐을 꾸리며 설렘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유산이 정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와 은서는 청송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순자 여사의 기억 속 과거와 현재를 오가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갔던 기억,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꾸었던 소박한 꿈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평생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에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청송역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순자 여사는 어릴 적 남편과 뛰어놀던 고향의 풍경에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은서는 택시를 잡아 지도가 가리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순자 여사의 눈에 익숙한 풍경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정미소, 작은 구멍가게, 그리고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택시는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적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앞에 아담한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순자 여사는 그 집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그녀가 평생 꿈꾸었던 바로 그 집이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정말 이랬을 줄이야. 순자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찾으셨네요. 순자 여사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의 표현이었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꾸준히 관리해 온 듯 했죠. 거실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그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결혼식, 그리고 아들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그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글씨로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앨범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했는지 깨달았죠.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녀의 삶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 안에 숨겨진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집이 순자 여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순자 여사는 남편이 남긴 앨범을 품에 안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남편이 말한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남편분께서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시던 특별한 장소나 물건이 있었나요? 은서의 질문에 순자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맞다. 남편이 항상 서재에 있는 낡은 책장을 아꼈어요. 거기서 책을 읽는 걸 좋아했죠. 순자 여사의 말에 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재요. 그럼 그곳으로 가보실까요?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작았지만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나무 책장이 놓여 있었죠. 순자 여사는 책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낡은 책들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한 권의 낡은 성경책에 닿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아끼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종이에는 남편의 글씨로 여보,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은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니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은서는 순자 여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단서라도 찾으셨나요? 순자 여사는 종이를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은서는 종이의 내용을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 그녀는 서재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 마루가 다른 곳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마루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은서의 말에 순자 여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루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순자 여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툼한 통장 몇 권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수억 원의 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많은 돈이 다 무엇일까요? 은서는 통장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남편분께서 어르신을 위해 평생을 모아두신 돈인 것 같습니다. 순자 여사는 통장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돈을 모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함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첩에는 남편과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 민준이 태어나던 날의 감격스러운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그녀의 삶의 소중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여사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편이 매일매일 써내려간 그녀에 대한 사랑과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집과 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을 나를 위해 희생했소. 이제 남은 삶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오. 이 돈과 이 집이 당신의 행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바라오. 순자 여사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깊은 사랑과 헌신에 다시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남편의 진심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순자 여사는 진정한 유산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남편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녀의 삶의 가치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 민주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순자 여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변해갈까요? 순자 여사는 남편이 남긴 유산 앞에서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집이 아니었죠. 남편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녀의 삶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은서는 순자 여사가 진정으로 평온해 보이는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요양원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죠. 은서의 도움으로 요양원 퇴소 절차를 밟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한 일은 아들 민준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민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는 점차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유산을 남겼다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까지도요.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민준은 순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그걸로 됐다. 오랜 갈등의 그림자가 걷히고 모자 사이에는 따뜻한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청송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집을 수리하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죠. 순자 여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텃밭 일을 돕고 함께 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순자 여사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지혜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순자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들의 변화, 그리고 은서라는 새로운 인연 덕분에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여사는 텃밭에서 갓 딴 채소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변치 않는 마음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요.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